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5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본부장님이 순위를 메워주셨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떤 이야기들 올라와 있을까요? 자체 블록체인 위믹스 3.0 공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5입니다. 자,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훈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오전에 정했는데요. 규제 리스크 강화될까요? 카카오와 더불어서 일제히 플랫폼주 조정폭 깊어지는 건지 플랫폼주 4위입니다. 자, 아이폰의 신제품이 계속해서 수량이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감산 요청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3위 애플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2위는 우영우 신드롬으로 넷플릭스 실적이 좋았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3분기에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훈풍 받을까요? 콘텐츠 주입니다. 1위 보도록 하죠. 이제 포드의 러브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신고가 행진 2차 전지주 일제히 잘 가는 흐뭇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1위 가장 높은 자리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려가 깊은 쪽부터 본부장님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더니 저랑 눈이 마주친 단어가 바로 애플입니다. 이전에도 저희 애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본부장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네. 또 한 번 감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면 보이기는 하거든요. 애플 관련주 지금 자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네. 좀 기대감의 좀 핵심 부분이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른 기타적인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애플량 매출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이 14 시리즈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가 좀 핵심이었고 근데 이제 그 좀 그때 좋지 않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또 시장도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있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에 대한 둔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락 부분에서의 좀 저가 매수 부분들은 이런 좀 판매량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품에 대한 이제 요청을 감산하는 부분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수요가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감산 요청을 했다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치화로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패드 쪽에서 폴더블로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거는 또 하나의 기대감으로 형성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 자체가 네. 좀 한참 남았죠. 24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고 사실 지금 기대가 되는 거는 요번에 신제품으로 나왔었던 14 시리즈가 이제 저번 시즌보다도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고 자본회가 엄청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조금은 어려운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에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분할적인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방향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뭐 10월 말까지는 약간의 랠리가 나올 수 있어도 11월에 또 한 번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좀 공포잖아요. 네. 왜냐면 금통위도 있고 CPI도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정말 고금리에도 주식을 했어서 금리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에서도 주식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여유를 더 가지시고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자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랭킹5에서 애플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급등이 나온 날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애플 관련주 중에 사실은 LG 이노테카 같은 경우는 대장주기도 하고 최근에 IT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살짝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애플 관련주 안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비슷한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시각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애플량 매출 비중이 크죠. 네. 그래서 좀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근데 이제 기업에 가진 이 정보를 모든 기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선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LG노텍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해당 종목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뭐 유별나게 좋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 기기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와도 조금 어려울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네. 이 XR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로블록스가 움직이면서 네네.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전에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고 이제 하드웨어 쪽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사실상은 이제 하드웨어로서 모든 기기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원래 시세가 분출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게 됐을 때 약간의 반등 흐름은 나오겠지만, 이전에도 사실 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엄청 많이 갔고, 하드웨어 쪽은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쪽만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이 그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뭐 엄청나게 턴하는 부분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미지수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보수적인 의견을 취해야 될 시기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선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다음 이슈도 볼 텐데요. 2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 컨텐츠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로블록스 때문에 반짝, 넷플릭스 때문에 반짝.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쪽이 상당히 요즘 많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근데 넷플릭스는 사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신규 가입자 수가 사실은 안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가입자 수를 유인하기 위해서 컨텐츠 투자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관련주 간다 해서 반짝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분기 늘었다고는 하는데 뭐 다른 자본들이 워낙 많아서 이 모멘텀을 굵직한 이슈로 봐야 되는지,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살짝 아리송하거든요. 냉철하게 어떻게 분석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컨텐츠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전에도 뭐 주가는 조금 더 밀리긴 했었지만 그때보다 뭐 증시에 좀 영향을 받아서요. 컨텐츠 쪽은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넷플릭스가 전기차로 치면 약간 테슬라 같은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이전에 컨텐츠 종목군들이 빠지게 됐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넷플릭스의 가입자 이제 역전이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컨텐츠 쪽, 특히나 이제 제작하는 쪽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은 게,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런 역성장이 아니면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넷플릭스가 역성장을 할 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다른 기타 OTT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가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저는 뭐 다양한 그 플랫폼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좀 유명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 결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플랫폼마다 볼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대표작들도 다르고 그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컨텐츠가 있는 것이 향후 플랫폼 업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도 결국엔 우영우 덕분이고, 네. 그거를 표현을 좀 해줬잖아요, 넷플릭스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OTT 업체들의 가입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런 컨텐츠가 최근에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수리남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나왔었던, 우리가 보기엔 약간 이래도 해외에서는 뭐 탑10 안에 들고 굉장히 좀 흥행을 하는 그런 컨텐츠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제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고, 사실 미대에 대비했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런 제작비 수준은 10분의 1 정도? 뭐 많이 쳐줘봐야 10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타보다 굉장히 저렴한 상태에서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럼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 요인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뭐 좀 우영우 같이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관련주들만 움직이지,
뭐 제작을 많이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정말 많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고 컨텐츠는 결국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을 하면 했지 좀 사실 죽기는 어려운 산업이고요. 또 연말 연초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수요들,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관심을 지금 너무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멘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려되는 게 매크로 환경 측면을 저희가 그냥 이건 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돌아가는 전체 상황이 컨텐츠주의 우호적인 상황은 단연코 아니라는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워낙 커서 호재를 가리진 않을지 태양이 있어도 먹구름이 너무 두껍게 깔려 있으면 저희는 그 빛을 못 보니까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뭐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걸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운용 기간 자체를 너무 짧게만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섹터는 많지 않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특수한 섹터들 빼고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운용 기간 자체만 좀 넓게 해보신다면 현재 가격대는 컨텐츠 종목군들의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 점검을 받아봤고요. 그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정반대 이슈를 안고 있는 쪽 이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신고가 가격적으로는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구간. 그런데 매크로 환경상으로 정책적 모멘텀으로 보면은 확실히 호재가 많은 쪽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1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을 보면은 2차 전지 다 강한 느낌입니다. 이게 포드의 러브콜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의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모멘텀이 된 걸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오늘 장에서 일제히 많이 못 올랐던 종목까지 랠리에 동참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지금 단연 시장을 좀 끌어내는 종목군들이 다 2차 전지예요. 며칠 전부터. 그리고 뭐 기관의 수급 보시고 또 사모펀드 쪽 수급 보시면 상위에 이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정말 많은 매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2차 전지에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밸류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2차 전지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많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폐배터리라든지 뭐 기타 이제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분출되는 거 보면 여전히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포드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애초에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자회사의 수직 계열화 덕분에 조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룹 간의 시너지가 굉장히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다루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실 예전부터도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양극재 쪽이 굉장히 많이 좋은 이벤트들이 발생되면서 특히 실적까지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같이 붙어서 지금의 좀 대장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2차 전지에 좀 훈풍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말씀해주신 이슈들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재 조달이 쉽다. 라는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에코프로 BM 쪽에 쏠렸던 자금이 서서히 포스코 케미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담도 있고 뭐 한번 CEO 리스크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여기는 변수가 너무 많다. 조금 더 안정적인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자라는 흐름도 감지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아까 대장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셔서요. 네, 뭐 지금 이제 왜냐면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단연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오너 리스크라든지 기업 간의 리스크가 조금 더 적은 쪽,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심리는 뭐 투자자라면 당연히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는 게 무조건 에코프로비엠에서
빠져나와서 포스코 케미칼로 옮기고 있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하나 더 저희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이슈화가 된 종목인데요. 플랫폼주 좀 묶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4위였습니다. 남궁훈 대표가 사퇴한다. 책임을 통감한다.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멘트였습니다. 궁금한 건 이 사태로 인해서 네이버가 난 너랑 달라 라면서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란 이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묶일 수 없는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건지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네이버 역시 같은 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같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기업적인 부분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서 어떤 거 투자하실래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다 네이버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실 텐데 어쨌든 그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카카오가 눌리게 되면 뭐 이제 같이 네이버도 좀 눌리는 경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벗어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은 조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런 사과 부분도 있지만 사실 라이온하트 이제 상장 증권신고서 철회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연기가 된 부분들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사실 조금 시장에서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주시를 해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민 사과의 효과가 주가에 그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사과가 당연히 좀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녹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라이온하트 상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 단위로 이제 배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주식을 다시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연기로 바꿨다라는 거는 여전히 사실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신뢰성 회복에는 조금 더 많은 액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플랫폼주에 대한 점검까지 받아봤고요. 이제 원픽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본부장님,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컨텐츠 쪽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선정을 했는데 요거 오늘 리포트도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맞아요. 하향 리포트가 나왔죠. 근데 그래도 10만 원대입니다. 목표가가 10만 원대고요. 그게 이제 성장주라는 부분의 큰 틀에서 말씀해주신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이 컨텐츠 OTT 경쟁에 대한 부분을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연 한 30편은 거의 꾸준히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이제 최대 제작사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전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나온 드라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뭐 최근에는 환혼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좀 애청을 했는데 이번에 또 시즌2가 또 겨울 시즌에 나와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3분기 때 뭐 작은 아시즐과 뭐 환혼 같은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기도 했고요.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사실 한두 가지의 드라마 흥행으로 이 주가에 뭐 큰 탄력이 나오긴 어렵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많이 좀 늘렸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좀 반등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OTT가 최근에 보시면 넷플릭스에서도 좀 굉장히 구작인데 작년 드라마가 지금 탑10으로 들어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작에 대한 이런 이미지 자체가 좋아지면 결국엔 컨텐츠를 많이 만든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67,2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2,000원으로 이제 매물대에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차 목표가 그 해당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중장기로 한다면 전 10만 원대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운용 기간 자체는 좀 길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6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라고 말씀해 주시면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폭이 커서요. 어느 정도가 길게일까요? 내년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여기까지 체크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